자, 오늘은 이제 3D 글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기존의 3D와 이제 다른 게 있다라면 이번에는 애프터 이펙트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시네마 4D 렌더러를 이용한 3D 글자로 한번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주의할 것은 이 시네마 4D 렌더러가 최신 버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존 버전에는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프터 이펙트 버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일단 화면상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좀 써놨죠. 자,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글씨 레이어의 3D 레이어 체크를 미리 좀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옵션들을 다 열어놨는데요. 특이한 사항은 좀 지오메트리 옵션이라는 게 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렌더러 설정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 이때 어떤 게 바뀌는지 한번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포지션 세팅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컴포지션 세팅으로 들어가 볼게요. 단축키 컨트롤 K입니다. 자, 이 렌더러 설정을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컴포지션 세팅에 3D 렌더러 옵션에 들어가셔서 자, 렌더러를 클래식 3D가 아닌 시네마 4D 렌더러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 외에도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컴포지션 상의 아래쪽에 메뉴에 보시면 이 렌더러를 바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화면상에 잘 보이시죠? 자, 만약에 이게 좀 없다라면 여러분들 좀 구버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한번 바꿔볼까요? 예, 바로 바뀌는군요. 자,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컴포지션 세팅 창을 좀 일부 열어서 제가 렌더러 설정을 한번 바꿔볼 텐데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클래식 3D가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렌더러이고요. 자, 이제 시네마 4D 렌더러로 바꾸게 되면 메시지가 뜹니다. 일단은 시네마 4D 렌더러로 바꿨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목록. 자, 보이시죠? 자,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크게는 브랜딩 모드라든지 이 트랙 매트라든지 레이어 스타일 같은 기능들을 좀 쓸 수 없게 됩니다. 자, 여기에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일단 우리는 시네마 4D 렌더러와 뭐 일반 렌더러로 바꿨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시면 일단 화면 아래쪽 레이어 상태에서 보시면 아까 언급했던 이 지오메트리 옵션, 이 옵션이 렌더러 설정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거나 비활성화가 되거나 있다가 없다가 뭐 그렇죠. 일반적인 클래식 3D 렌더러에서는 이 지오메트리 옵션이 없죠. 자, 시네마 4D 렌더러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렌더러 설정 좀 바꿔보죠.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이 지오메트리 옵션이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일단 지오메트리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하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설명상은 뭐 공간에 있는 도형의 성질이냐, 즉 대상들의 치수, 모양, 상대적 위치 등을 연구하는 수학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 3D 레이어의 이제 모양 같은 것들을 좀 다듬는 뭐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두께라든지 경사값이라든지 뭐 이런 걸 설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설정을 했으니 이 간단하게 한번 모양을 한번 다듬어 봐야 되겠죠. 일단 그걸 위해서 저는 뭘 할 거냐면 텍스트 레이어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번 제가 약간 삐딱하게 3D 레이어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을 좀 이용할게요. 자, 좀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글자에 두께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일단 글씨의 두께를 설정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익스트루전 뎁스라는 값이에요. 익스트루전 뎁스. 자, 뭐 돌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긴 한데 제가 또 설명을 좀 충실하게 달아놨습니다. 자, 익스트루전 뎁스라는 건 뭐 돌출 깊이, 뭐 두께, 쉽게 얘기하면 두께 값이고요. 자, 여기 베벨 뎁스라는 게 좀 있죠. 자, 베벨 뎁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라이트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간단한 라이트 하나를 뭐 설정해 보죠. 포인트 라이트 하나 설정해 주고요. 자, 라이트를 하나를 더 설정을 해서 앞뒤로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글자가 좀 잘 보이게요.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저 뒤에도 하나를 좀 설치해 놓을게요. 약간 삐딱하게. 요 정도면 뭐 세팅 값 보여드리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벨 뎁스를 이제 설명드릴 텐데, 이 베벨 뎁스를 일단 한번 줘볼게요. 줘보면, 뭐, 크게 뭐 변화가 일어나진 않죠? 화면상에. 네,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왜 이럴까? 뭐 별 변화가 없어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베벨 스타일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다시 0으로 만들고, 자, 베벨 스타일을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일단 너는 아무것도 주지 않음이란 뜻이고요. 일단 제가 이제 쉬운 것부터 설명드리죠. 컨벡스라는 녀석을 한번 제가 선택을 해보죠. 그리고 이 베벨 뎁스를 한번 한 5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약간 동그란 형태로 부드러운 라운드 형태로, 자, 경사, 자, 엣지 부분에 경사가 들어가죠. 이게 컨벡스라는 형태고요. 자, 조금 더 좀 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 보이십니까?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베벨 스타일을 알아볼 텐데, 이 베벨 뎁스, 자, 값을 아무리 주더라도 넌으로 설정하게 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컨벡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앵귤러라고 있나요? 앵귤러로 한번 가볼게요. 앵귤러로 한번 가보면 보이시겠지만 약간 그냥 경사 모양이죠. 간단하게. 이거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계속 가보죠. 컨케이브 형태로 한번 가보게 되면, 예, 안으로 약간 움푹 들어가는 형태의, 예, 라운드 형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삐딱하게 돌려서 볼게요.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자, 이런 형태가 있네요. 자, 이 베벨의 어떤 크기 값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제가 이제 줄이거나 내리거나 한번 해볼 텐데, 자, 여러분들이 이 베벨 뎁스를 조절해 가면서 베벨 스타일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단 컨벡스 형태로 그냥 놔둬 볼게요. 이게 제일 예쁘네요. 자, 그리고 이제 홀 베벨 뎁스라는 걸 제가 한번 드래그를 해볼 텐데, 이거 뭔지 한번 보게 되면, 자, 이 바깥쪽 테두리 라인은 뭐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베벨 뎁스 값을 좀 많이 올려서 한번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홀 베벨 뎁스.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베벨 뎁스가 이미 있었는데 또 베벨 뎁스가 또 옵션이 하나 더 있죠. 근데 앞에 홀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뭐 쉽게 얘기하면 홀은 뭐 구멍이라는 뜻이긴 한데요. 자, 즉 안쪽 구멍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베벨 두께 값을 뭐 따로 이렇게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가 이제 베벨 뎁스 값을 10을 잡고 홀 베벨 뎁스의 퍼센테이지 0으로 잡게 되면 안쪽 구멍 쪽은 또 우리가 라운드 형태의 베벨이 들어가지 않죠. 자, 잘 보이십니까? 예. 아니면 또 안쪽 구멍에 해당하는 베벨 값을 좀 적게 조절하거나 바깥쪽에 있는 건 좀 크게 조절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절도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익스트루전 뎁스를 또 우리가 안 만질 수가 없죠. 자, 두께값 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앞쪽을 기준으로 뒤로 두께가 두꺼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시네아포드 렌더러를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이 지오메트리 옵션이라는 게 나왔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3D 글자 같은 경우에는 베벨 뎁스라든지 홀 베벨 뎁스라든지 이제 익스트루전 뎁스라든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예, 조금 더 보충 설명 들어갑니다. 가보죠. 일단 지오메트리 옵션은 열어놓은 상태고요. 시네아포드 렌더러는 자, 활성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보이시죠? 일단 지금 지오메트리 옵션을 열었을 때 앵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서리 경사가 평평한 형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실제 제가 이제 옵션을 보시면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죠. 자, 이제 경사면이 평평하죠.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색깔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타입을 좀 바꿔볼게요. 자, 베벨 스타일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뭐 컨케이브 한번 해볼게요. 컨케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보시게 되면 안으로 이렇게 좀 오목하게 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자, 잘 보이십니까? 이쪽 글씨를 보면 좀 잘 구분이 되네요.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입니다. 실제 단어적인 뜻도 오목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컨벡스가 될 텐데 요건 이제 좀 볼록한 형태라도 하고 저번에 시간에 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볼록한 형태입니다. 둥구스로 막 이렇게 좀 볼록한 형태죠. 예,
뭐 보충 설명은 여기서 이제 끝내겠고요. 자, 이제 시네아4D 렌더러를 설정했을 때 이제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리 또 메모도 좀 해놨습니다. 자, 여기 컴포지션 설정을 좀 볼게요. 자, 여기는 뭐 3D 레이어를 체크를 해야 이제 컴포지션 세팅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이렇게 레이어가 3D 레이어가 있어야만 이 컴포지션 세팅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화면상에서는 바꿀 수 없네요. 뭐 2D 레이어여도 뭐 컴포지션 세팅 컨트롤 K 눌러서 뭐 옵션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컴포지션 상의 옵션에서는 뭐 2D 레이어일 때는 뭐 보이진 않죠. 뭐 일단 제가 3D 레이어를 체크를 하고 시네아4D 렌더러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오메트리 옵션이 생성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자, 기존의 텍스트 애니메이트에 제가 이제 Enable per Character 3D를 체크를 할게요. 뭐 전 시간에 공부한 게 있겠지만, 자, 이때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애니메이트 항목을 잘 보십시오. 자, 지금은 글쎄요, 아직 뭐 이상한 점이 발견되진 않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제가 뭔가를 비교해 드리죠. 자, 예전에 시네아4D 렌더러를 체크하지 않았을 때 일반적인 레이어, 클래식 3D 렌더러일 때는 자, 애니메이트 항목의 옵션을 보시면, 자, 이렇게 특히 이제 이 가운데 쪽을 보시면 이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 스트로크 위드 뭐 이런 값들이 있는 게 좀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또 시네아4D 렌더러로 바꾸게 되면 이 옵션이 바뀝니다. 자, 볼게요. 자, 보이십니까? 예전에 이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 있던 옵션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제 프론트, 베벨, 사이드, 백 뭐 이런 식으로 옵션들이 바뀌었죠. 뭐 3D 툴을 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 옵션들이 그렇게 뭐 익숙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뭐 스페큘러라든지 리플렉션이라는 단어들도 좀 익숙하겠지만 애프터 이펙트 처음 다루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옵션들이 보시면 같죠. 오늘은 일단 이 프론트, 베벨, 사이드, 백 이 부분이 이거 뭐를 위하는지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하죠. 가치를 좀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 제가 애니메이트 항목에 로테이션을 좀 추가를 해서요. 자, 글씨를 약간 삐딱하게 좀 돌려놓을게요. 자, 조금만 더 돌릴게요. 요렇게 해야 잘 보이시겠네요. 자, 이미 제가 지오메트리 옵션에서는 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 베벨 뎁스 같은 경우에는 베벨 스타일은 이제 앵귤러로 잡아놨고요. 베벨 뎁스는 10, 홀 베벨 뎁스 100%로 잡아놨습니다. 이스트루전 뎁스는 일단 60 정도 잡아놨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약간 첫 번째 힘값으로 로테이션 선택을 했고요. XYZ 로테이션을 뭐 각각 X는 뭐 17도, Y는 마이너스 66도, 뭐 Z축은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애니메이터를 추가해서 자, 프론트가 뭔지, 베벨이 뭔지, 이 사이드가 뭔지, 백이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론트라는 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글자 같은 경우에 앞면을 의미합니다. 앞면. 자, 실제 한번 이 앞면에 제가 뭘 줄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앞면에 컬러를 추가할게요. 컬러에 RGB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앞면에만 이렇게 컬러가 빨간색으로 자, 보이시죠?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이 애니메이트 2에 흰 값을 한번 추가해 볼 텐데 옆면 사이드입니다. 사이드에도 컬러를 추가할 텐데요. 자, 요번에는 제가 빨간색이 아니라 한번 파란색을 추가해 보죠. 자, 파란색을 한번 추가해 보죠. 이번엔 좀 밝은 살짝 하늘색으로 한번 넣어보죠. 자, 실제 글자 옆면에 파란색이 들어가죠, 컬러가. 자, 다음에는 제가 이제 요번에는 이제 이 백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역시 애니메이터 2에 제가 백 부분에 컬러를 추가할게요. 역시 RGB입니다. 요번에는 제가 요거 좀 뭐 칙칙하지만 회색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회색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글씨를 좀 이렇게 돌려가지고 정말 제대로 들어간지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베벨인데, 베벨은 지금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바로 이
자, 이 경사면을 의미합니다. 이 경사면. 자, 경사면에는 노란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노란색. 자, 역시 애니메이트 2에 자, 프로퍼티 항목에 자, 베벨 경사면의 컬러에 RGB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 노란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베벨 컬러 노란색. 자, 노란색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대로 들어간지 한번 제가 한번 글씨를 돌려볼게요. 앞면 빨간색 넣었죠. 지금 프론트 컬러 빨간색. 그리고 베벨 경사면은 이 노란색. 자, 사이드 옆면은 이제 하늘색을 넣었고요. 뒷면은 까만색을 넣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뭐 살짝 돌려가면서 이제 뭐 보여드릴 텐데 특히 이제 Y 로테이션 돌리면 더 이게 잘 보이겠죠. 자, 돌아가는 게 보이십니까? 자, 뒤에 회색이 나와야 됩니다. 회색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각 글자의 면마다 우리가 따로따로 색깔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놀랍죠. 근데 이게 이 시네마 4D 렌더러다 보니 조금 이렇게 무겁게 돌아갑니다. 그럴 때는 컴포지션 레졸루션 좀 낮춰서 보세요. 자, 살짝 이렇게 낮춰서 보십시오. 그러면 좀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시네마 4D 렌더러로 바꿨을 때 우리가 힘값으로 뭘 다른 걸 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요. 워낙에 이제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단 프론트, 베벨, 사이드, 백 뭐 이것이 무엇인지 정도만 이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우리가 줄 수 있는 힘값과 지오메트리 옵션 뭐 이것들을 조합해서 이 간단한 애니메이션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